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플러스를 나타내는 모습이죠. 확실히 체력이 다르다는 걸 느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부진한 경제 지표, 그다음에 관세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위험회피 심리가 자극되면서 특히 빅테크주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테슬라가 8%나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2.8%나 하락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바이빗 해킹 사건의 영향이 아직도 이어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으며 코인 관련주들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에 불만 안 나게 된다면은 단기 저점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나스닥 종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전 저점까지 내려왔고 121선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앞으로 뭐 더 안 떨어지느냐 그거를 뭐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단기 저점 찍고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정석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지금 증시가 뭐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단기적 반등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테슬라가 8%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면 이제 답이 없는 상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300달러까지 하락을 했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밤 테슬라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1월 유럽 내 신차 등록 대수가 9,900대로 작년 1월보다 5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문제는 유럽에서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무려 37%나 증가했는데 테슬라는 반토막이나 났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실망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의 주가 급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렇다고 테슬라가 잘 팔리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판매량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급락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 판매량에 많은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이거를 해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소식이죠. 오늘 미국장이 마감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타나 있을 예정인데요. 실적에 따라 주가가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지난 분기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거죠. 일단 월가의 투자 은행들은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고 하며, 과연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서학기미 분들의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았던 이제 미국 증시가 올해는 좀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에 이 친구가 최근 급락을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는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미국 주식을 담은, 그러니까 집단지성, 이 말이 딱 어울리겠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식이 결국 좋은 거다, 이거를 충실하게 지키는 ETF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가 들어있나? 엔비디아, 테슬, 애플, 팔란티어 등이 포함된 ETF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테슬라가 완전 난리가 났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 전에 슬금슬금 빠지고 있고, 팔란티어는 최근 엄청난 급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는 작년만 해도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였지만, 여기 보시면 한 6개월 만에 2배나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벌써 13%나 하락했고, 현재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18,800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은 17,000원이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물린 ETF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월가의 강세론자 톰리. 톰리가 이번 조정장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저길이 또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5월쯤 되면은 그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톰리 아저씨는 왜 좋게 보는가 봤더니 증시는 세 가지 상승 촉매제로 인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바로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죠.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을 또 강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PC입니다. PC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 또다시 등장하며 5월 금리 인하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관세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규제 완화나 AI 투자 확대 같은 정책들은 시장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떨어질 때 사라 미국 모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조정 충분히 받았나? 로봇이 조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치 조정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피지컬 AI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최근 바닥을 조금씩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SOS랩의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증권은 올해 하반기에 로봇 매출이 시작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율주행과 로봇의 상용화로 인해 신규 수주가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참고로 현대차는 하반기에 1000대에서 2000대의 로봇을 만들 예정인데 로봇당 2개의 라이다가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로봇 회사와 라이다 공급을 협상하고 있다고 하며 중국 수출 금지 제한 목록에 라이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이제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보여줬는데, 과연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라이다 관련주 다른 레이더 관련주 등등 그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주에 출시된 게임이죠. 레전드 오브 이밀이 출시 이후에 평이 좀 나쁜가 했는데 그래도 구글 매출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 게임 나이트 크로우보다 더 빠르게 1등을 차지한 거라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위메이드에 오늘 장중 한 6, 7%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냈는데, 혹시나 레전드 오브 이미리를 지금 하고 계신 기리분들 솔직한 평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페24 서프라이즈. 오늘 카페24가 매우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흑자 전환 소식이 이어서 예상보다 더 큰 실적을 보여주며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죠. 참고로 카페24는 유튜브 쇼핑 관련주인데요. 23년에는 구글에게 투자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기름들 요즘 유튜브에서 쇼핑 많이 하시죠? 그럴수록 카페24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카페24 크게 급등하는 모습 연속성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 실적이 나쁜 기업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주식시장이겠죠. 어제 장 마감 후 실리콘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실적 발표에서 아쉬운 결과가 등장했습니다. 기대보다 한참 떨어지는 쇼크가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 물론 2023년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성장한 거는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중요하겠죠. 기대치랑 비교하면 매출도 12% 하락했고 영업이익도 무려 36%나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폭락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아직까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우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화장품 산업의 경쟁 심화가 실리콘투의 실적을 악화시키지 않았겠는가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실리콘투 2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인데 중국 한한령 해지에 그러한 기대감이 다시 살려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든 거는 트럼프 뜻대로 다 흘러가네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반대하던 광물 협정이 결국은 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는 28일에 체결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젤렌스키가 미국으로 가서 직접 서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열심히 도와준 건 맞고 당연히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정확한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젤렌스키가 그렇게 싫다고 한 거 보니까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럼에도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재건주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종전 기대감이 나타나면 당연히 러시아 시장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땅덩이 크죠. 사람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 관련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시장은 수조 원대의 매출을 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기간 동안 또 공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재가동을 기다려 왔는데 이제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종전 기대감이 진짜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다시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상황은 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LG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중국과 튀르키예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는 꽤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다음입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2차 전지가 좋은 이유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전기차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2차 전지, 최근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당연히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새로운 배터리 탑재 기기가 나온다면 이야기는 당연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기가 뭔가? 당연히 로봇이겠죠. 로봇에도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며, 그 배터리 용량은 건전지 수준은 당연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현대차가 힘을 합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지금은 삼성의 배터리가 현대차가 만든 차에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추후에는 삼성의 배터리가 현대가 만드는 로봇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맞습니다. 전고체죠, 전고체. 전고체라는 단어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차트 보시면 거토형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음입니다. 작년 말 한동훈 전 대표가 밀면서 관심을 받았던 STO. 그 이후에 완전 나가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민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이란 이름까지 붙으면서 정책주가 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STO는 과거에 공부했다시피 분명 오는 미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리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조금은 끌리는 모습이라 아쉽죠. 어쨌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또 될 것 같고, 여야가 둘 다 민다는 점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0.75명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23년에는 0.72명이었는데 0.75로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혼인율도 증가했습니다. 작년엔 1970년 연간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증가하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최근 가치관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정말 큰 소식이 하나 등장할 뻔했었죠. 오늘 오전 갑자기 단독 기사가 뜨면서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클래시스는 미용기기 관련주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니 삼성전자가 갑자기 미용기기 관련주를 왜 사냐라는 생각을 딱 하고 봤는데, 바로 블룸버그에서 삼성전자는 위와 같은 소식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가는 결국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과연 이거는 그냥 찌라시로 끝날 건지 아니면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봤을 때는 매우 끔찍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